자, 1번 문제 같이 보실게요. 어느 회사에서 하나의 부진에 ABC 3개 공장을 세워서 3개 급수펌프 P1, P2, P3 급수를 해서 급수 계획과 같이 급수하고자 한다. 계획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기사, 산업기사 많이 나왔던 그런 유형인데 기존에 나왔던 거를 살짝 바꿨어요. 유형을.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변형시키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급수 계획이에요. ABC가 휴무일 때 또는 한 공장만 가동할 때는 P1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진리표에다가 한번 채워보면 모두 쉴 때나 그쵸? 그 중에서 하나, 그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자, 쭉 내려가서 한 개 공장이니까 여기가 되겠군요. 자, 나머지는 그럼 다 뭐예요? 0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1에 해당되는 거는 4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거나 2개 공장만 가동할 때는 P2만 네, 2개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하나 그죠? 그럼 위에는 0이 되겠죠?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 2개니까 여기 0이고 자, 2개 있는 거 1이고 그죠? 자, 여기 1이고 나머지는 0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런 것도 이렇게 표로 딱 선을 갖다 거주면 이제 채워넣기가 좀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참 이거 맞춰서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부담이죠. 이게 시간도 좀 걸리고. 자, 그다음에 P3 같은 경우는 뭐예요? 3개, 그죠? 3개 다 요 밑에 자 1만 있고 나머지는 다 0을 이렇게 자 채워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개수가 또 안 맞아 버리네요. 잘 맞춰서 자 채우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진리표는 다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1, P2에 대한 출력식을 나타내고 간략화하래요. 그러면 자, 요게 P1부터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자, P1은 P1 자, A바, B바, C바 플러스 그죠? 요거니까 A바, B바, C죠? 자, 플러스 그 다음 A바, B, C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있는 거네요. A, B바, C바 A, B바, C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논리식을 갖다 완성시킨 방법은 얘를 공통어 잡아서 요렇게 묶어서 간략화 들어가면 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이제 보면 공통되는 게 얘는 뭐예요? A바, 자, B바 공통이고 C바 플러스 C. 자, 플러스 요거. 얘는 A바, C바 공통이죠? A바, C바 공통이고, 자, B바 플러스 B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에다가 요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B바, C바가 공통이죠? B바, C바 공통이고, A바 플러스 뭐가 된다? A가 된다. 자, 따라서 요거는 1이고요. 자, 요거 1이고, 자, 요건 1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A바, B바 플러스 A바, C바 플러스 요거는 자 B바, C바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A바로 묶으면 자 B바 플러스 C바 플러스 자 B바, C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그쵸? 요렇게 묶으면은 뭐예요? 요거는 자 요거는 또 C바로 묶을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묶으면 또 요거는 또 뭐 B바로 또 묶을 수 있고 이게 다양하게 묶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자 묶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P1이고요. 그 다음에 자 P2는 어느 2개니까 자 P2도 한번 해볼게요. 자 P2는 자 여기니까 요거는 뭐겠어요? 요거 그대로 따가면 A바 BC죠. A바 BC. 근데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2개니까 그럼 A, B바, C. 자, 플러스 A, B, C바. 이러면 뭐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A바, B, C, A, B바, C, A, B, C바. 이렇게 해서 자, P2 값은 이렇게 자,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어느 하나만 이렇게 작동했을 때 자, 경우의 수는 이렇게 자, 몇 가지가 된다? 바로 3가지가 되겠죠. 3가지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A로 묶을 수 있네, 그죠?
자, 그래서 A바, 자, BC 플러스 요거 A로 묶으면 A에 자, B바 C 플러스 BC바 요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요게 자, B2가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이렇게 완성했고, 자, 3번 P1, P2에 대한 논리를 완성하시오. A, B, C이고 출력은 P1, P2, P3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요 맞춰서 얘를 완성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P1이고요. 얘가 P2고, 자, P3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요거 맞춰가지고 자, 그려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형태 맞춰서 한번 해보죠. 뭐 요걸 갖다든지 뭐 요걸로 하든지 뭐 상관없으니까. 그럼 일단은 자, 요걸로 그릴게요. 요걸로. 자, 요걸로. 자, A 바부터 먼저 합니다. 자, A 바니까 A에서 따가지고 자, 바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되겠죠? A 바에다가 그 다음에 B 바 플러스 C 바. 자, B 바 플러스 그렇죠? B 바 플러스 C 바가 되죠. 그러면 자, 이게 B 바. 자, 플러스 자, 플러스 C 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걸 갖다 이렇게 묶어서 and 그쵸? 쭉 가면은 얘가 뭐 자, P1 이렇게 자,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A바에다가 자, B바 플러스 C바 자, 이렇게 곱하기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그렇죠? 요거에다가 요거 하나 또 들어가야 되겠네. 자, B바 C바가 또 들어갑니다. 자, B바 C바가 또 더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요게 B바죠? 자, B바. 그 다음에 요거는 자, C바. 그럼 요거 출력이네, 그럼 바로. 자, B바. C바니까. 자, 이렇게 그려야 되겠군요. 자, B바. 그 다음에 C바에서 요거는 AND. 그죠? B바, C바. 자, 요거하고 지금 뭐예요? 플러스가 되겠네, 플러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더해줘라. 자, 요렇게 되면 얘가 P1 값이 요렇게 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이제 검식을 갖다 해보면, 검사를 해보면, 자, A바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B바죠? C바죠? 그러니까 A바에다가 B바 플러스 C바를 곱하기 해서 들어가고, 자, 플러스에다가, 요거는 뭐예요? 자, B바죠? 땄으니까, 자, 요거 C바입니다. 그죠? 자, 곱하기 해서, 여기서, 자, 플러스. 그러면 요 결과치가, 자,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P1은 됐고, 그 다음에 P2는 요 형태로 그릴 겁니다. 요 형태로. 그러면 일단은 이제 뭐 요거부터 먼저 그릴까요? 자, A에 B바 C, BC 바. 그러면 A가 또, 자, 먼저 가야 되겠군요. A가 먼저 가고. 자, 그 다음에 B바 C. 자, B바에 C. 요거, 그죠? 그 다음에 B, C바. 자, B, C바. 자, B에 C바. 자, 요게 플러스,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요 A하고, 자, 뭐예요? AND. A랑 AND.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남았죠? 요거 A바, BC. 그러면 A바의 BC. 자, A바, 그 다음에 BC. 자, BC. 자, 3입력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자, 가능하겠죠? 자, 쭉 가서 얘가 지금 뭐예요? 5어죠? 5어. 이렇게 해서 자, P2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자, 따가지고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연결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자, 크게 자, 여기서 정한 이제 요 그림이 뭐 요 순서는 좀 다르더라도 요 출력식만 맞으면은 이제 그림은 다 똑같은 거니까 자, 너무 교재 있는 답하고 똑같이 그리려고 막 하지 마세요. 다양한 형태로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입력, 3입력까지 허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나눠가지고 2입력 2개로 자, 2입력 2개 엔드로 이제 그릴 수도 있다. 자, 그런 얘기죠. 자, 요게 1번에 대한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논리식만 간소화시킬 수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자, 그런 사항이니까
자,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죠.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2번 또 시퀀스 문제. 다음 논리의 출력을 논리식으로 나타내고 간략화하시오. 자, 그럼 일단은 뭐부터? 논리식부터 한번 표현해 봐야 되겠네. 논리식. 자, y는 a의 바죠? a바. 그 다음에 b. 자, a바 b. 그죠? 그 다음에 end네.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 a. 자, 플러스 c 바죠? c 바. 들어가고. 그쵸? 요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이렇게 해서 또 옵니다. 또 이렇게 또 와요. 그러면 얘 결과치가 지금 뭐냐면 a바 b가 이렇게 와서 자,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고 또 들어가. 그죠? 그러면 자, 요거를 갖다가 쓸 때 두 번을 써야 되겠군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뭐가 a바 b가 들어갑니다. 그죠? a바 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부터 또 자, 그러면 자, 크게 이렇게 표현해야겠네. 크게. 자, 요거는 a 플러스 c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요게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a바 자, b가 플러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c. 그죠?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안에 거부터 먼저 해결하고요. 안에 거부터. 자, 그럼 a바 b에다가 이거 하면 a 플러스 c바 플러스 a바 b 플러스 c가 된다.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봤을 때 자, 이 c 플러스 c바는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c 플러스 c바는 1 됩니다. 됐으니까 a바 b에다가 그러면 요거 1 나니까 그럼 a 플러스 a바 b 플러스 얘가 1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결과치가 뭐예요? 1이죠. 자, 따라서 얘는 뭐 나온다? a바 자, b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된 답은 a바 자, b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갖다 알 수 있느냐. 그죠? c 플러스 c바가 자, 1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자, 그런 얘기죠. 요게 최종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이에요. 그림 같은 주택과 상점의 2층 건물의 평면도에 대한 전기 배선 설계를 하고자 한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1층과 2층을 분리하여 분기 회로수를 결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상점이고 2층은 지금 주택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룸 에어컨은 별도의 회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조건을 보니까 분기 회로는 16A 분기로 하고 전격이 80%가 되도록 한대요. 배전 전압은 220V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 가능한 최대 보안을 상정하고 자, 주택의 표준 보안은 제곱미터당 40V, 상점의 표준 보안은 제곱미터당 30V입니다. 자, 1층과 2층은 분리하여 분기 회로수를 결정하고 1층 따로 2층 따로 지금 분기 회로수를 결정하라는 얘기잖아요. 상점과 주택에 각각 1000V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상점의 진열장은 길이 1m당 300V를 적용을 하고 5개 광고등은 500V 한 등이 상점에 있는 곳으로 한다. 자, 기타 예상되는 콘센트 소켓 등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문제 1번을 보니까 1층 상점의 분기 회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분기 회로수 어떻게 구해요? N은 상점 부하 용량 볼트 암페어를 전압 곱하기 전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얼마예요? 220V예요. 220V고 자, 분기는 16A 분기인데 80%의 전격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 우리가 볼트 암페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상점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어떻게 돼요? 자, 가로가 9m, 세로가 12m가 될 거예요. 자, 볼트 암페어를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 부하를 이용해야 되는데 제곱미터당 볼트 암페어니까 거기에 표준 부하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거기에 30이 된다. 그럼 여기는 상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진열장이 있습니다. 진열장은 12m예요. 12m 곱하기 진열장은 300V가 될 거예요. 여기는 진열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자 가산부하가 있습니다. 가산부하는 지금 얼마 돼요? 1000이 될 거예요. 가산부하. 그 다음에 5개 광구등이 있겠죠. 자, 플러스 500V. 자, 이 부분을 다 더해 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 8340V가 나와요. 이 부분을 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수치가 얼마가 나오냐면 2.96회로가 나옵니다. 2.96회로가. 그러면 고루 얼마짜리예요? 16A 분기 3회로가 된다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2층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N은 여기도 볼트 암페어가 될 것이고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될 건데 전압은 220이고 여기도 16 곱하기 0.8이 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볼트 암페어를 구해 보게 되면 주택은 3m 곱하기 지금 9m예요. 그때 표준 보안은 얼마가 되냐라고 봤더니 이게 40이죠. 자, 40이 된다. 여기는 주택이 될 거예요. 주택. 자, 그 다음에 가산부하는 지금 1000이 되겠죠. 이게 가산부하입니다. 가산부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에어컨은 별도로 설치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에어컨의 용량을 합산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2080V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2080이 될 겁니다. 자, 이걸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얼마 나와요? 자, 0.74회로가 나와요. 0.74회로가.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자, 여기다 써볼까요? 자, 이번에 이 부분은 16A 분기 1회로가 선정이 돼야 될 것이고 에어컨은 자, 16A 분기 1회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토탈 2회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따로 분기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3번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 4번입니다. 30kW, 20kW, 25kW의 수용 설비의 용량이 각각 60%, 50%, 65%의 수용률을 갖는 부하가 있다. 자, 이것에 공급할 변압계 용량을 구하고 표에서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단 부등률은 1.1이고 종합부하용률은 85%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뭘 이용해야 돼요? 부등률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킬로볼트 암페어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에요. 그 수용률에 대한 부등률 곱하기 역률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의해서 부등률은 1.1이고 자, 역률은 0.85가 됩니다. 이때 설비 용량은 30kW 곱하기 0.6 플러스 20kW 곱하기 0.5 플러스 자, 25kW 곱하기 0.65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수치가 얼마가 나오냐? 47.33kVA 나오더라. 자, 고로 표에 이거에서 얼마짜리를 50kVA짜리를 우리가 선정을 하겠다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0kVA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부등률을 이용한 변압계 용량을 산정하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문제예요. 자, 그림과 같은 계통조에서 단락점에 흐르는 단락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단락 전류를 구해 봐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단락 지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로의 전압은 154가 될 것이고
1호사가 될 것이고 11kV의 2차 측에서 사고 났기 때문에 1호사가 될 것이고 기준 용량은 10메가로서 자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단락 돌리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단락 돌리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베개 전격 전류로 구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게 삼상설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베개 루트 3V분의 P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변수가 몇 개냐?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런데 이 전압은 지금 얼마냐? 15만 4천 볼트가 될 것이고 기준 용량을 잡아야지만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왜 그러냐? 퍼센트 임피던스 여기다 볼까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의 PZ이기 때문에 기준 용량과 어떤 관계?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제가 기준 용량을 지금 얼마로 잡아볼 거냐면 기준 용량을 10메가 볼트 암페어로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는 10메가로서 지금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볼게요. 기준 용량을 자 10메가로 잡아 보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자 B 발전기에 자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 볼게요. 자 보게 되면 5메가였을 때 자 30%였는데 이걸 10메가로 바꾸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60%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게 변압기가 되겠죠. 자 변압기 자 여기에 변압기를 XTG라고 할게요. 자 XTG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는 얼마요? 5메가였을 때 10%였는데 자 이걸 10메가로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20%가 되더라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이 부분 자 퍼센트 XGB라고 해볼게, GA라고 해볼게. 여기는 20메가였을 때 30%였는데 10메가로 전향을 해보니까 얼마가 되더라? 15%가 된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센트 XTA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20메가였을 때 10%였는데 자, 10메가로서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이 부분은 5%가 되더라. 그 다음에 여기 선로상에도 지금 리액턴스가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도 자 이렇게 보시게요. 퍼센트 XL은 20메가였을 때 5%였는데 10메가로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2.5%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 단락 지점까지의 전체 임피던스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80%가 돼요. 80%가. 그다음에 이 부분을 더해 보시게 되면 22.5%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전체 토탈 퍼센트 임피던스는 80 플러스 22.5를 80 곱하기 22.5로 자 나눠 보니까 전체 토탈 임피던스는 얼마가 나오냐? 17.56이 돼요. 17.56%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17.56에 대한 100이 될 것이고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154 곱하기 10의 3승에 자 10 곱하기 10의 6승으로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단락줄류가 얼마 나와요? 213.5A의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락 전류는 213.5A가 나오더라.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뭐예요? 퍼센트 임피던스지.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준 용량을 잡아줘서 퍼센트 임피던스로 환산한 다음에 이 선로에 대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5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같은 교류 3상 3run식 전로에 연결된 3상 표형부하에다 델타죠.
이때 L3 이상의 P점이 단선된 경우에 부하의 소비 전력은 단선 전 소비 전력에 비하여 어떻게 되는지 계산식을 이용하여 설명을 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군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단선 전 소비 전력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단선 전 소비 전력. 자, 요거를 갖다가 P1이라고 할게요. 단선 전 소비 전력을 P1이라고 하면 3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3상일 때는 이제 3에다가 자, 바로 원래는 이제 교르면 임피던스 분의 자, 뭐예요? 상전압의 제곱이잖아요. 아, 소비 전력이니까 R분의 그죠? R분의 상전압의 제곱인데 여기서는 뭐 상전압이나 성간전압 똑같죠? 자, 델타 결선이니까 그래서 3의 R에 자, 그다음에 2의 제곱이다. 요게 단선전의 소비 전력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단선이 됐어요. 그럼 단선 후에 소비 전력을 자 P2라 합시다. 그럼 여기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여기가 끊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요렇게 걸리는 거, 여기 걸리는 전압이 2가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요렇게 걸리는 전압도 2가 걸리는 거예요. 즉 요거하고 요거는 뭐가 된다? 병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을 갖다가 자 조금 바꿔서 그린다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전압은 2가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 R이고 얘가 R이고 얘가 R이 된다. 그럼 요거는 2R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이때는 합성 저항분의 자 뭐가 되겠죠? 전압이 되겠죠. 그러니까 P2는 합성 저항분의 자 전압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렇죠? 즉 단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얘를 갖다 쓰면 합성 저항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거하고 요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합성 저항 어떻게 해요? 밑에는 합이고 위에는 이제 뭐로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다. 자, 그럼 요거 쓰면은 어떻게 돼요? 3분의 2의 R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2의 제곱. 자, 따라 정리하면 자, 2분의 3의 R에 자, 2의 제곱으로 이렇게 자,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단선후입니다. 근데 뭘 갖다 물어봤어요? 단선됐을 때 소비 전력, 즉 자, P2는 P1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요 관계를 물어본 거죠. 자, 따라서 여기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얼마?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자, R분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단선전이니까 자, 3의 R에 자, 2의 제곱. 그죠? 얘랑 얘랑 지워져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 되겠어요? 자, 바로 6분의 3이니까 자, 2분의 1 되겠다. 자, 따라서 단선되면 소비전력은 자, 2분의 1배로 자, 뭐가 되더라? 감소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제 그게 해당되는 자,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로 이론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이런 것들은 자,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죠. 요거. 자, 따라서 답을 갖다 썼으니까 어떻게 된다? 소비전력은 자, 2분의 1배로 감소한다. 그렇죠? 요게 해당되는 자,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예요. 단상면학기 세대를 델타 Y로 결선하려고 한다. 자, 미완성 부분을 그리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델타 Y니까 1차 측은 델타예요. 그럼 델타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삼상 전원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델타 결선이 될 것이고 Y 결선은 자, 우리가 플러스 단자, U 단자는 자, 전원으로서 빼놓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자, 이게 Y 결선이 된다라는 걸 자,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델타 Y 결선에 대한 결선들을 그려봤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그려보실 수도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8번 보죠. 연축전지 전격용량 200, 상시부하 22kW, 표준전압 220인 부동충전 방식 충전기 2차 전류 충전 전류 값을 구하시오. 연축전지 전격 방전율은 10A 아원이다. 방전 시간율이니까 10시간이 되겠죠? 상시부하 역률은 100%다. 부하 역률이 100%, 상시부하가 22kW니까 자, 저거를 k배로 바꾸면은
자, 22kVA가 되는 거죠. 22kVA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류값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바로 방전 시간율 분의 축전지의 전격 용량이 되겠죠? 자, 플러스 표준 전압분의 자, 상시부하 용량이죠. 굳이 붙인다면. 그러니까 요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방전 시간율은 연촉전이 10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전격용량은 얘가 200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표준 전압은 220이고, 그 다음에 상시부하가 자, 22kW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자, 역률이 100이라는 얘기는 뭐 킬로와트나 kV나 똑같다는 얘기니까. 자, 요렇게 해서 산출해주면 자, 2차 전류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120A가 나온다. 자, 120A. 요게 해당된 답이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2차 전류 계산하는 방법. 9번 문제예요. 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림 같은 삼상 배전선이 있다. 변전소 A점의 전압은 3300, 중간 B점의 부하는 60A의 자, 0.8의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쪽으로는 지금 60에 0.8A 전류가 흐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는 40에 0.8의 자, 역률을 가진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역률이 같기 때문에 뭐 100A 전류가 흐를 것이고, 여기에는 40A의 전류가 흐르겠죠. 40A의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B 사이의 길이가 3km이고 BC 사이는 2km인데 킬로미터당의 임피던스는 저항이 0.9, 리액턴스가 0.4예요. 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C점에 전력용 콘덴서가 없는 경우 B점과 C점의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떤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렇죠. 전압가가 2가 될 거예요. 이는 VS-의 VR이고 또는 루트 3배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의 X의 사인 세타로 풀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송전단 전압은 뭐 VR 플러스의 루트 3배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의 X의 사인 세타,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의거해서 자, 이제 B점의 전압을 구해볼게요. 여기에 40A의 커피시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 B점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B점은 그러면 여기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수전단 전압은 VS-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요? VB는 자, 여기는 3300이 될 것이고 3300은 마이너스에 자, 루트 3배가 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우리 루트 3배로 이렇게 묶어 보시고, 저항이니까 저항은 0.9에다가 3kg니까 자, 0.9 곱하기 3kg에 대해 킬로미터당 저항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뭘 해주시면 돼요? 전류와 코사인을 자, 우리가 계산해 주시게 되면 여기는 60A 곱하기 0.8이고, 자, 여기는 40 곱하기 0.8A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100A라고 하는 게 지금 60에 0.8, 40에 0.8A 전류가 지금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 주시고, 자, 거기에 자, 플러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어차피 루트 3은 한 거니까. 자, 플러스에 리액턴스가 될 거예요. 자, 0.4 곱하기 3에 대한 여기는 자, 60 곱하기 0.6이 되겠죠. 무효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0 곱하기 0.6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수치가 얼마나 나오냐라고 봤더니 2801.17V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VC는요,
2801.17 마이너스에 자 루트 3배에 0.9 곱하기 2가 돼야 될 것이고 여기에 40 곱하기 0.8 플러스에 0.4 곱하기 3이 될 것이고 자 여기에는 40 곱하기 0.6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2668.15V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1번에서의 전력용 콘덴서가 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의 자, VB점과 VC점을 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력용 콘덴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흘러 들어가는 전류만 하나만 더 우리가 고려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구해 보시자고요. 여기서도 VB는 3300 마이너스에 루트 3이 될 것이고 여기는 0.9 곱하기 3kg가 될 거예요. 그러면 유효 전력은 어떻게 되냐? 그렇죠. 60 곱하기 0.8 플러스 40 곱하기 0.8이 될 것이고 여기 죄송합니다. 40A 흘러들어가는 이 전류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40 곱하기 0이 돼요. 자, 플러스. 자, 얼마가 돼요? 0.4 곱하기 3에 대한 60 곱하기 0.6 플러스 40 곱하기 0.6이 돼야 되겠죠. 자, 플러스 40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VB점을 봐보니까 여기는 얼마 나오냐? 2884.31이 나오더라. 2884.31V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VB점이죠. VC점. VC점은 2884.31 마이너스에 자, 루트 3이 될 것이고 0.9 곱하기 2가 될 것이고 거리가 2km니까요. 여기는 40 곱하기 0.8에 플러스 40 곱하기 0이 될 것이고 자 플러스 0.4 곱하기 3에 대한 여기는 40 곱하기 0.6 플러스 40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얼마 나오냐? 2806.7 하나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VB점과 VC점을 가지고 전력용 커패시터가 있었을 때, 전력용 커패시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 대한 자 전압값을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어떤 식을 가지고 이 식을 가지고 이용을 하라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10번 문제 봅니다. 그림같이 완전 확산형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A점의 수평률 조도를 구하시오. 단 각 조명기구의 광도는 1000칸델라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1000이고 광도가 자, 요놈도 1000이 된다. 여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수평률 조도. 그렇죠? 요놈을 갖다 봤을 때도 이렇게 되는 게 수평률 조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추는 수평률 조도와 여기서 비추는 수평률 조도 두 개의 합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개의 합. 그렇죠? 그러면 1000칸델라 5m인데 여기는 6m, 여기는 4m 떨어졌으니까 자, 여기에 떨어진 거리가 R1이라 하고요. 여기를 갖다가 R2라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때 수평면 조도 자, 이 H는 어떻게 R1의 제곱에 I에다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자 여기는 R2지 않습니까? R2의 제곱에 I에다가 자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여기를 갖다가 세타2 여기를 세타1 잡으면 세타1 세타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두 개의 수평면 조도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등이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양쪽에서 오기 때문에 얘를 합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R1은 5하고 여기 6이잖아요. 그렇죠? R1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R1이라는 것은 노트에다가 5의 제곱 플러스 6제곱 아니.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5제곱에 6제곱 이렇게 쓰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강도가 자 1000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1 요게 코사인이죠? 자 코사인이니까 자 노트에다가 5의 제곱 6의 제곱에 요거는 5가 되겠다. 자 플러스 이쪽 R2는 어떻게 되겠어요? 4하고 5죠? 그러니까 4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자 5의 제곱으로 자 쓸 수가 있겠고 자 1000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2예요. 요거죠, 요거니까 그러면 노트에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에다가 자 5. 요거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요거를. 자,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더해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29.54가 나온다. 자, 29.54 룩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죠? 우리가 법순요도, 수평면요도, 수직면 조대의 계산 네, 그런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자, 그런 내용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1번. 폭이 12, 길이가 18, 천장 높이가 3.1이에요. 자, 작업면의 높이는 0.85인 사무실이 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자, 책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책상이 이렇게 자, 되어 있는 것이고 자, 여기의 높이가 0.85m이다. 그렇죠? 책상이 이렇게 자, 표현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책상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층고가 전체가 여기가 얼마야? 3.1m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천장은 백색 텍스로 마감했고요. 벽면은 엷은 크림색으로 마감했다. 실내조도 500이고요. 조명기구는 40W 이동용 H형 펜던트를 설치를 한다고 한다. 다음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셔야 되겠단 말이에요. 조건, 천장의 반사 50, 벽 반사는 30이고 H형 펜던트의 기구를 사용할 때 조명률은 0.61이다. 조명률이 0.61이에요. H형 펜던트 기구의 보수율은 0.75다. H형 펜던트의 길이는 0.5m이다. 이렇게 자, 주어졌습니다. 자, 천장 마감을 갖다가 텍스로 했다는 얘기예요. 텍스로 했고요. 텍스로 했고 그 다음에 펜던트를 갖다 얘를 내렸다는 얘기예요. 자, 펜던트가 0.5m까지 내려왔다. 그럼 여기 이제 펜던트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등골을 찾아대면 등골은 여기까지가 등골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H가 됩니다. 그러면 3.1에서 자, 뭘 빼고 0.85m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0.5m를 자, 또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또 빼줍니다. 자, 그래야지 얘가 H라는 이제 등고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램프 강속은 40W 1등당 3,300이고요. 조명기 배치는 5열로 배치하도록 하며 각 열당 등수는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5열로 배치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광원의 높이는 얼마냐? 요게 광원의 높이예요. 3.1에서 0.8에서 0.5를 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출한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를 보니까 바로 1.75가 되어 있어요. 1.75입니다. 1.75. 1.75m가 된다. 그러니까 1번은 1.75m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실지수를 갖다 구하래요. 실지수를 갖다 구하는 방법은 H에 X 플러스 Y에 XY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따라서 H는 1.75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XY니까 요게 얼마야? 12, 18이네요. 자, 12에다가 18이고 12 곱하기 18이죠.
그래서 실지수를 산출해주면 4.11 나와요. 자, 3번에 이 사무실에는 40W 이등용 H형 펜너티의 조명기구를 자, 몇 조 설치해야 되느냐. 조명기구예요. 자, 기구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출할 때 공식은 어떻게 돼요? 자, N은 FU에다가 EAD 또는 뭐 DAE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앞쪽에서 이제 광속이 있었죠? 자, 1등당이 3,300인데요. 요게 2등용짜리 설치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조명률은 0.61이고요. 그렇죠? 자, 조도를 갖다 얼마나 한다고 했어요? 500룩스를 한다고 그랬죠? 500. 그 다음에 12에다가 18이고 감광 보상률을 갖다가 얼마로? 없네? 근데 보수율이 있어요. 보수율은 감광 보상률하고 역수관계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갖다 뭐로? 이렇게 0.75를 자, 분의 1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요 관계를 갖다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 35.77이 나온다. 자, 35.77이에요. 35.77.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수를 보통 등기구 순인가 그러면 이제 얘가 36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명기구 배치를 갖다가 5열로 배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5열로. 5줄이에요, 5줄. 이렇게. 자, 5열로. 그러면 자, 그러면요. 자, 40W 이등용 펜던트 조명기구를 갖다 설치해야 되는데 12에 18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자, 폭이 12에 길이가 18이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36개를 갖다 배치해야 되는데 5열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열당 등수가 동일하게 배치된다. 1열당 동일하게 5열로. 그럼 봐봐요. 여기 1열당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갖다가 설치하게 되면 36개 되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36개면 5, 7이 35니까 안 되잖아. 그렇죠? 하나가 남잖아요. 자, 따라서 어떻게? 요거를 갖다가 8개. 그렇죠? 균등하게.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요렇게 해서 둘, 셋, 넷, 다섯, 5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가지고 자, 5, 8이 얼마? 40. 그래서 40조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 자, 따라 답이 몇 개예요? 40조가 됩니다. 자, 40조.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요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3번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요거에서 그냥 36조 딱 쓰시면 안 돼요. 1열당 등수는 동일하게 선정했으니까. 그죠? 등수가 똑같아야 돼. 자, 똑같고 그다음에 자, 5열로 이렇게 5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열. 그죠? 5열에 등수 똑같이 배치하려면 36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40조를 설치해야 된다. 아셨죠? 자, 요거 주의. 아마 시험 나왔을 때 그냥 36으로 쓰신 분들 많은 건데요. 자, 그러시면 안 되고 살짝 생각을 해야 되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12번 문제예요. 다음은 절연 내력 시험의 예이다. 각 물음에 대하여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P 시험 회로에 접속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변압기가 지금 V결선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죠. 보게 되면 변압기 2대 가지고. 자, 이때 자 이제 1의 전류계는 어떤 전류를 측정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1의 전류계가 되겠죠. 1의 전류계는 어떤 전류예요? 변압기의 여자 전류가 되겠죠. 변압기의 여자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부하가 없는 상태니까 여기는 1차 측에 여자 전류가 측정하기 위한 전류계를 설치할 것이고, 자, 2의 전류계는 어떤 전류입니까? 그렇죠. 2의 전류계는 P시험기기, 여기 P시험기기에 흘러들어오는 어떤 누설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전류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6kV용 P시험기기를 전원 내력 시험하고자 할 때 시험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절연 내력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험 전압에 배수의 전압을 가해서 자 우리가 시험을 하는 거죠. 10분간 시험을 해서 견디냐 견디지 못하냐. 그러면 이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압이나 특고압으로부터 하기 때문에 이게 7000V 이하이다 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1.5배의 시험 전압을 가하고, 자 7000V 초과가 됐다 라고 했을 때에는 1.25배의 시험 전압을 가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229일 때에는 0.92배의 시험 전압을 가할 것이고, 154일 때에는 0.72배의 시험 전압을 가해요. 그 다음에 345일 때에는 0.64배의 시험 전압을 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6kV니까 6000V예요. 그러니까 자 6000 곱하기 얼마예요? 1.5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시험 전압은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9000V가 나오더라. 그래서 3번은 9000V가 된다라는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13번입니다. 자, 개규용 변류기를 사용하는 목적과 전격 부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PT-CT, 개규용 변압기가 있고 개규용 변류기가 있는데, 개규용 변류기는 말 그대로 계측용이고 전류를 변성하는 기기예요. 그래서 개규용 변류기의 사용 목적은 어떤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서 객이나 계전기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전격 부담이라고 하는 것, 볼트 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변류기의 2차측 단자 간에 접속되는 부하의 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트 암페어로 표현하는데, 이때 볼트 암페어는 전류 자승에 대한 임피던스로서 우리가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2차측 전류가 몇 암페어니까 5암페어로서 기준으로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개규용 변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14번 보죠. 공급 전압을 220에서 380 승합할 경우에 저압 간단에 나타나는 효과로서 다음 강물음에 납하시오. 첫 번째, 전력에 대한 공급력 증대는 몇 배냐. 자, 이게 전력 손실이 일정한지, 전력 손실률이 일정한지, 뭐 이런 것들을 주어져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런 게 없을 때는 자, 전력 손실이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전력 손실 갖다가 표현하는 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V 자승의 코사인 자승 세타에다가 P 자승 R로 이렇게 전력 손실을 표현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요게 일정하면은 요거랑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 P는 V가 된다. 전압이 B란다. 그렇죠? 또는 뭐 우리 교재같이 뉴트란 VI 코사인터에서 뭐 전압이 B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요걸 갖다 기준해서 첫 번째, 자, 공급력 증대 P-는 전압의 B라는 거니까 자, 220에서 380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곱하기 P. 자, 처음에 전력이 되겠죠? 요거를 갖다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놈이 얼마가 되느냐를 보니까 자, 1.73배가 나옵니다. 1.73배. 자, 두 번째 전력 손실.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자, 전력 손실은 전압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따라서 이거 다 대입하는 거예요. 전압이 220에서 얼마로? 380으로 자, 올라갔죠? 곱하기 처음에 전력 손실가. 요거를 갖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바로 0.3352가 되네요. 0.3352. 이렇게. 근데 몇 프로 줄었느냐 물었으니까. 자, 따라서 감소는 자, 1에서 0.3352를 빼주면 자, 요 값이 얼마 되냐면 0.6648이 되고요. 0.6648이 되고 요 놈을 퍼센트로 바꾸면은 66.48%가 자, 감소가 됐다. 그렇죠? 답은 66.48이 되겠죠. 이렇게 자, 14번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애매하다 싶으면 저 답 쓰실 때 그냥 여기다 전력 손실이 일정한 경우에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면은 이제 손실률이 일정하면 여기 하나가 없어지니까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면. 근데 전력 손실이 일정하면 이제 P는 전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자, 답을 쓸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안 보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쓰고서 답을 쓰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자, 15번에 천장 크레인의 권상용 전동기에 의하여 권상 중력 90톤을 권상 속도 3으로 하려고 한다. 권상용 전동기의 소요 출력을 구하시오. 자, 효율은 70%네. 권상기는 어떻게 됩니까? 6.12 효율에다가 자, WV다. 그렇죠? 자, 대입합니다. 6.12 곱하기 효율 70%. 자, W 권상하중 90톤이죠? 그 다음에 V는 이제 권상 속도로서 분당이에요. 3. 자,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번을 산정하시면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자, 63.03이 된다. 자, 63.03 제 킬로와트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자, 15번은 뭐 간단한 그런 부분이니까 수식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되고 효율, 그 다음에 권상하중, 톤, 그 다음에 권상속도, 자, 분당이라는 거. 자, 그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뭐 헷갈릴 게 없어요. 바로 풀면 되는 거니까. 16번 부하율을 식으로 표시하고 부하율이 높다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부하율이란 어느 일정 기간에 대한 평균 전력에 대해서 그 최대 전력의 백분율 값을 얘기합니다. 이게 부하율의 식이고, 자, 부하율이 높다는 것은 이 부하율 자체가 높다는 얘기는 그 평균 전력과 최대 전력의 갭차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갭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 부하 설비를 유용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 설비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평균 전력과 최대 전력의 갭 차이가 적기 때문에 부하 설비의 가동률을 상승한다라고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하율에 관련된 자, 정의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어요. 17번이에요. 22.9kV에 380V, 자, 500kVA 규격의 배전형 변압기가 있는데 이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이 1.05, 퍼센트 리액턴스가 4.9일 때 자, 2차 측 회로의 최대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락 전류라고 하는 이 IS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전격 전류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퍼센트 저항 강화의 자승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자승의 제곱근이니 자, 여기다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풀어보게 된다면 1.05의 자승 플러스 자, 4.92의 자승의 제곱근이 될 것이고 거기에 100에 대한 자, 전격 전류를 우리가 곱해주면 되는데 이 수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옵니까? 19.88이 나오더라. 19.88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 단락 전류는 그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된다? 19.88배가 된다. 그래서 19.88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7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18번은 이제 심벌인데
근래 들어서 이제 산업기사 쪽에서 이렇게 심벌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전멸기 관련된 거, 콘센트 관련된 거, 자 우리가 공부할 때 그거에 관련된 거는 전체를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는 기본 이제 점수를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하셔야 됩니다. 자 WP가 있다 그러면 방수형이 되겠죠? 방수형. 그 다음에 T는 이제 타임 오브지. 자 요거는 이제 보통 콘센트인데 구멍 2개짜리 2구형, 그죠? 그 다음에 P가 붙으면 폴, 극이니까 바로 3극. 그 다음에 E는 자 접지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접지극 부지 콘덴트, 그 다음에 3극 콘덴트, 2극 콘덴트, 타이머 부지 전멸기. 자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